네, 이번에는 증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란 전쟁 속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연달아서 최고치를 경신하자 대장으로 불리는 반도체주를 둘러싼 밈이 또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유럽의 정복자 나폴레옹의 초상화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얼굴이 보입니다. 말에는 삼성 로고까지 이렇게 찍혀 있죠. 이어서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사고 물타고 기도하라는 제목 아래 최태원 SK 회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예 삼성과 하이닉스를 아멘과 합쳐서 삼맨, 하멘으로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밈도 있습니다. 보시죠. 자, 두쫀쿠 유행은 가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한국 경제를 바친다는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또 최고의 소개팅 룩을 소개하면서 하이닉스 점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올해 초에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어서타 밈이 유행을 했지만 두 달 전 중동 전쟁과 고유가 그리고 시장 불안에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자 투자 심리가 회복된 모양새인데요. 투자자들이 전쟁 충격이 점차 무뎌지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과열된 투자 심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반도체는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요. 수출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요, 실적 전망도 애널리스트의 전망치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금 1g하고 디램 1g하고 가격이 어떤 게 더 비쌀까요? 디램 1g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품귀 현상이에요. 삼성전자는 이제 전반적인 매출 비중에서 디램의 이제 매출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SK하이닉스는 HBM, 고부가가치 메모리, AI용 고부가가치 메모리 이제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장사 누가 더 잘했느냐를 보면 물량은 삼성전자가 많이 팔았어요. 네. 57조 영업이익을 냈으니까. 그런데 실속 있는 장사는 누가 더 잘했느냐? SK하이닉스가 더 잘했어요. 왜냐? 37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네. 영업이익률, 마진, 정말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이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43%. 네.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72%예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나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삼성은 반도체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휴대폰도 있고 통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장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1위예요. 엔비디아도 지난해 말 한 영업이익률이 한 65%, 대만 반도체, 대만의 TSMC가 한 58%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 가운데 1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이제 패밀리스라고 하죠. 엔비디아처럼 설계 도면만 주고서 다른 곳에 위탁해서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것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도 과거에는 80%가 넘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65%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 이게 SK하이닉스는 그게 아니에요. 공장 가동해야 돼. 거기 장비 투자해야 되고 인력 투자해야 돼. 그런 것 감안하고 72%의 영업이익 냈다는 건 네. 정말로 전후무한 기록이에요. 이런 기록이 아마 또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반도체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은 22만 원대, SK하이닉스는 120만 원대 이제 기록을 가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뒤늦게 이런 삼성과 SK 실적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정말 K 증시 더 간다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연초 대비 코스피 상승률은 50%가 넘습니다. 연초에 4,200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금 오늘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6,400이에요. 어제도 아시아 증시 다 빠졌어요. 홍콩 증시 빠졌고요. 대만 그리고 일본, 중국 증시가 다 빠졌는데 우리 증시만 오르면 계속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에 대한 차익 매물로 인해서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큰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유동성, 여기다가 정부의 정책 기대감, 밸력 기대감이 녹아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쟁 변수입니다.
국제유가 세 자릿수 넘게 올라왔어요. 네. 국제유가 오르는 거 변수고요. 환율도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면 환율이 약세입니다. 오늘도 1,480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8분 응선은 넘었다. 과거처럼 계속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한 기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조금 일단락이 된다면 네. 실적을 근거로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증시가 뭐 대세인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은 들긴 하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가 이제 다음 달 22일부터 실제로 거래가 될 예정입니다. 수익과 손실 모두 이제 배수로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지만 뭐 잃을 확률도 높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포모를 더 자극할 것 같아요. 저는 삼성전자 샀는데 보유하지 않고 계속 사고 팔아서 이 수익률이 별로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2배예요. 삼성전자 수익의 2배를 추구하는 곧버스. 그러니까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와 이제 하락의 2배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출시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ETF 시장이 급성장했어요. 과거에는 한 개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업종군들 종목 전체를 한 20, 30개를 포함해서 지수를 산정했다면 5월 22일부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을 추구하는 이런 이제 레버리지 상품이 이제 선보이게 되는데 네. 타겟이 뭐냐? 개인 투자자들의 이 한탕 심리를 정조준한 거예요. 왜냐? 그동안 미국 증시에는 2배 레버리지가 있어요. 미국 증시, 홍콩 증시에는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빠져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가 5% 오르면 수익은 10%가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5%가 떨어졌어요. 손실도 10% 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 상승장에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변동성 장세는 손실폭이 2배로 커질 수 있고 특히 이 상품 투자를 원하시면 금융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건 파생 금융상품이에요.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투자가 가능합니다.